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 연합회와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이 시는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삼바지 빌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이종백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안성숙입니다. 그럼 2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원께서 빵님에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면담은 좀 지도를 보면서 네. 예, 말씀 나눠보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여기 마전동하고 당하동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선생님 살고 계신 자택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곳인데 원래 생가도 여기 자택이 맞으신 거예요? 생가. 원 생가는 네. 여기쯤 되죠. 아, 여기쯤. 네, 네, 여기 생가가 그러면은 옛날에 그 부락 이름은 그전에 네. 그러니까 이평어신 할아버님이 이제 자화자청으로다가 불악 명칭을 진 건 삼바지라는 거고 네. 여기는 이제 또 역시 행정에서는 청마라고 그랬어요. 네. 청마. 청마. 네. 삼바지는 할아버지 평화진 할아버지 좌자청으로 지신 거고. 네. 원래 그 행정적 이름은 청마라는 이름을 네. 가지고 네, 있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마전동하고 당하동하고 여기가 지금 살고 계신 자택이 딱 경계더라고요. 네네네, 맞는 네.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도 이렇게 경계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는 예. 삼바지하고 네. 지금 현재 사는 데하고는 똑같이 그 전에 그냥 삼바지라고 그러고요. 네. 근데 삼바지인데 고개가 있어서 이제 청 넘어 이런 거예요. 청 넘어. 네. 좌청 우배 고가 있었거든요. 산이요. 네. 지금 산 다 깎아서죠. 그 좌청 우배 거르다가 그 용어를 써서 이제 청 넘어 이게 좌청에 그 넘어 산 혈 넘어다 그래서 한 부락이지만 청 넘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 살고 계신 데는 청 너머 네, 거리였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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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도를 보고 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네, 잘 네, 되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를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과거에 태어나서 사셨던 이 동네에서 많은 생활이 이루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이 동네에서 예,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좀 그런 거기서 그저 이때 지금은 그저 이 참 개발 관계로다가 도시에 중점된 생활이지만 그땐 농업 농촌 생활이죠. 네, 농업으로다가 네. 그랬을 때 좀 요 주변에 어떤 다른 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좀 연계도 하고 그랬었나요? 다른 마을은 이제 이 산 너머 이쪽에는 불로동 갈산이라는 동네가 있댔고요. 네. 또 요르다가는 또 저기 저 완정이라는 동네가 있댔고요. 그리고 이제 요 너머로다가 능내, 열애, 가현, 원현이데 여기가 이제 바로 지금 검단 사거리 면사무소 소재지죠. 네. 아, 여기가 그래서는 따지자면 이제 마전이를 이제 지칭한 얘기인데 1, 2 원현 1, 2 가현 2리 열애 3리 능내 4리 완정 5리 청마를 갖다 실이 이게 마전이라는 게 우리 할아버지 유래인데 끄트머리를 갖다 실이 마정윤이 갖다 실이 청마를 했댔거든요. 따지면 우리가 마전 1, 2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삼바지라 그랬거든요. 네. 삼바지도 이게 그냥 나오는 말로다가 그냥 헛스로 그냥 허기 좀 나오다 삼바지 이런 거지
원은 삼마지예요. 심을삼자 삼마자 해서 삼마지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막 그냥 나오는 말로다가 남자들 바지 그런 생각보다 삼바지 긴 거지 삼마지예요. 심을삼자 삼마자. 그게 바로 낙형하신 우리 할아버님이 이 지역 명칭을 이렇게는 삼마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삼마지 갖다 삼바지 이런 거지. 네, 그 말이 참 재미있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다가 그 옛날에 그 청마불락에 있었던 네 고을이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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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좀 혹시 표시를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네, 그렇거든요. 여기로. 그렇거든요. 산바지는 그냥 그 자체 그대로다가 요게 맞는 거고요. 동그라미. 원은 삼바지인데 삼마지인데 삼바지가 지금 그냥 요건 원형 맞는 거보다 오고요. 네. 그 다음에 뒷산바지가 있더라고요. 뒷산바지는 어디쯤 되냐면은 내가 여기니까는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뒷산바지고 네. 그 다음에 웃골이 있더라고요. 옷걸이요. 옷걸이 요기쯤 됩니다. 요기쯤 옷걸이. 그리고 청너머는 청너머요? 네, 청너머는 바로 나 사는데 네. 이거 청너머가 되고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니까 네. 이제 딱 이해가 돼요. 네, 네, 네.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타부락들은 이제 완정은 이만큼 또 불로동 갈산은 여기쯤 이렇게 되죠. 네, 만수산이 여기쯤 되고. 여기가 만수산. 네. 만수산이라고 거기가 이제 그 절이 됐는데 만수사라는 절이 됐는데 그 절이 하도 볼거리가 되고 잘 지었다 해서 저 아랫역 사람들이 잘나들어서 자갈던 서마지를 팔아서 보러 왔다는 게 와보니까는 별거 아닌 건데 자갈던 서마지만 도망갔다 그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한리산이 가연산 저 만수산이 그랬다는 건 얘기예요. 네, 네. 그럼 여기 이제 지도 놔두고요. 그러니까 당아리 내에도 그 자연 불악들이 좀 있었나요? 당하동 내이고요. 네. 당아리 내에 있는 저기 지금 독정역 있지 않습니까? 독정역이요. 네. 그 독정역이라는 데가 광산 김신의 촌이거든요. 광산 김신의 이평조가 거기 자정하셔서 그 이제 처음 내 독정이 된 건데 그 이제 그 광산 김씨 이평조가 그걸로 처음에 오셔서 이제 보니까는 그 고을에 정자가 그냥 노송이 그냥 있더라 이거예요. 그 노송이라는 게 이제 맞으면 너글렀자 소나무속자에서 이제 소나무 늙은 소나무가 이렇게 활길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정자정자에 대해서 이제 독정이라는 거예요. 영명칭도 역시 독정이라는 명칭이 그래서 독정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금 공교롭게 잘못된 게 뭐냐면 노성이 정자나무가 한쳐 홀로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홀로 독자 써야 되는 건데 도타올 독자 썼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시정을 했지만 그 시정을 못하고서 그냥 그대로 지금 써먹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그 당아리에 있었던 자연 불악도 혹시 표시해 주실 수 있어요? 지도에? 허시죠. 네. 네. 당아리 쪽에 있어요. 당아디가 어디쯤 되는 거냐 써 있는 게가 지금 이건 김포지구 마전지구 이거 당화동 아니에요? 네. 이게 당화동이죠. 네. 당화동이죠. 네. 당화동이면은 삼바지고 이렇게 되고 마전 주의사
신기족조가 나오는데 신기족조가 안 나왔나? 신기족조가 있거든요. 당하동에 신기족조부라 있는 건데 여기 당하동이면은 네. 길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완정역이고요. 여기 완정이죠. 네. 이거 검단 뭐야 이게 검단 뭐야? 병원, 검단, 아 탑병원. 탑병원이요. 탑병원. 네. 아유 그러면 뭐 매립지 매가 뭐야 매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메가벅스. 아 메가박스. 메가박스, 아 메가박스. 네. 아유 그러면 뭐 네. 이게 뭐죠? 여기는 할매산. 아 할매산. 아유 할매산이 그쪽이고. 그러면 메가박스. KCC. 여기 지도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까요? 이만침 돼 갔는데 이만침이요. 네. 이만침 돼 갔어요. 그러니까는 족조 네. 신기 이렇게 될 네. 거예요. 족조 신기. 네. 족조하고 족조 신기. 네, 네, 네. 아, 네. 그게 네. 지금 당하동에 영어마을이라고 있어요. 영어마을이라고요. 영어마을이라고 있고 지금 검단 개발 사업소 청사 그 건물 바로 맞은짝이 되죠. 맞은짝이 거기가 당하족죠. 네. 그 이제 당하 저기 독종은 이제 광산 김신혜가 이제 입향을 하셨고 선조가 또 저기 신기족조는 또 전준희 시조가 입향을 하셨고 그랬죠. 선생님 그 마을 주변에 그 뒷간 너머 도장산 네, 그 네. 서쪽 청룡부리 위쪽에 그 4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네, 네, 바로 이때어요. 바로 내 본 거 옆에요. 아, 네, 네, 맞. 그거 그 어디서 그 나왔어? 그거 네. 앞서 번에 내가 연극 나왔나? 여기 삼바지 아닙니까? 네. 요거면은 저기 삼바지지요. 그러니까 요만침 돼 요만침. 여기에 느티나무가 네. 그래서 고목 느티나무가 있어서는 이제 단호 때면은 그네를 매서 그네를 젊은 사람들이 뛰고 그랬어요. 그네 뛰고 그랬어요. 네. 아주 이랬죠 그냥 느티나무가. 선생님 혹시 그 나무 보셨어요? 봤죠, 그럼요. 보고 그네도 뛰는 거려. 됐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야 뭐 그냥 뭐 철부지시고 그냥 괜히 그냥 이제 어른들 밑에서 그저 뛰고 노냐고 그랬죠.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80세신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한 그건 70여 년 됐는데 뭘 알아야 알기네요. 70여 년 전 일이군요. 그럼 뭐 그런데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그 나무가 지금은 없나 보더라고요. 고사됐다고. 네, 고사돼서 다 없어졌어요. 아주 흔적도 없고 그 자리가 이제 뭐 이 개발 들어가기 전에도 벌써 흔적이 없었고요. 또 게다가 개발돼서 이제 아주 그냥 뭐 어디 그 자리도 참 분간 못할 정도죠. 그냥 다 깎아내서. 좀 안타깝네요. 네. 아 이랬죠. 아주 그냥 그 나무에서 뭐 이렇게 도당제나 뭐 그런 제사 이런 것도 지내고. 아니 그 나무가 아니라 도당산이요. 도당제라고 있어요. 도당제라고. 도당제라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내가 요걸 했지만 이거 느티나무죠. 이게 느티나무고 도당산은 도당제 사는 이만큼 될 게 많죠. 이만큼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도당산이 그래서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명칭이 용어가 도당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런 거죠. 도당제 일진에서 그게 우리뿐만 아니에요. 그나마 갈산도 있고 저 열애도 있고 태정 두밀도 있고 그래요. 또 저 아까 얘기한 저 당하동에 신기족조 또 광명 쪽에다가도 있고 그래요. 발산
발산이라는 데가 지금 저기 뭐야 저기 저 아라동이 생겼고 검단 농협 지점이 생겼는데 역시 그게 그 명칭이 잘못된 거예요. 아라가 뭐야 아라가. 거기가 발산이에요. 발산. 거기 발산 동네가 있어요. 거기요. 저기 저 안동권 씨하고 저 심신의 성성 심신하고 사는데 거기에 발산이라고 우리 이 산바지의 뒷산 모양 발산 그 큰 산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네 이 산바지 도당산에다가 당제 지내는 거 모양 그 당제를 모시고 하던 그 산이 있어요. 그래서 발산이에요. 발산. 아니 그냥 저 엉뚱한 놈 뭐 그냥 무슨 뭐 아라동 또 뭐 검단 뭐 검단 지점 뭐 농협 지점 이렇게 그냥 엉뚱한 소리 갖다 지금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 여긴 사람이나 입주자들이 이루어지 하려고 다 지역명 지내는 게 다 그 유래가 있는 거고 한 거지 무슨 뭐 사람도 시조공이 있으면 시조공에 사형제도 있으면 사형제 손이 이게 바로 파조라는 게 파주면 큰아들 파에도 돌림이 다 다른 거예요. 또 둘째 아들 돌림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듯이 지역 명칭은 뭐 아무나 그냥 아무 개시나 그냥 다 그 유래가 있는 거죠. 그거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내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근데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좀 이 지역 출신이래야 되는데 느닷없이 타지에서 들어와서 살면서 괜히 뭐 좀 안다고 저희들이 구의원 시의원 한다면서 그지 멋대로 다 그냥 그 짓을 하는 게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주로 농업을 많이 지으셨는데 혹시 선생님 동네나 뭐 옆에 다른 동네들하고 이렇게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던 부락이 있으세요? 그러시죠. 저 완정이라는 동네는요. 청주 한시하고 이제 백천조 씨가 이제 있댔는데 저기 청주 한시도 있댔는데요. 그 동네가 사실은 완정이라는 동네가 우리 청마 산마지에 속했던 거예요. 왜 속했겠냐? 청주 한시인의 손이 허서 살면서 그 손이 우리 동네 청주 한시 우리 이평조 어신 구지 옆에서 살면서 그걸다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터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완전히 우리 청마의 산바지에 속했던 거예요. 그 추후에 이제 완정이 되는 동네가 이름이 명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가 과거에 이제 인연이 있고 하니까는 농사를 지어도 왜 그 전에 저 있지 않습니까요? 농악놀이라고 농사 지으면 농악지 달고선 이제 제비 농악놀 치면서 이제 일 가서 농사 짓기도 하고 이제 또 쉬는 길에 또 땡겨 놀기도 하고 이제 마주보면 이제 피로를 좀 푸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또 기가 있어서 농상기가. 그럼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은 그냥 또 좋다고 그냥 마주 그냥 뚝딱대고 그냥 그리고 그렇게 정답게 살면서 농사도 지었죠.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 그럼요. 완정마을하고 좀 친하게 지내셨군요. 그럼요. 왜냐면 사실 우리 선바지에 속했던 건데 그걸로 이제 한신의 아드님이 시간 나면서 이제 그때부터면 이제 완정이 되는 거지 그 전엔 선바지 속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당한 동사무소 앞에 보면은 거기다 이렇게 뭐 그린 저기 뭐냐 해놓고서 거기다 뭐 완정은 무슨 뭐 좋은 물이 있어서 무슨 완정이 됐다 이런 적을 썼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검단 내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변화한 마을이 있다면 어떤 마을이에요? 변화한 마을은 뭐 솔직한 얘기가 검단 지금 출장소 소재지가 제일 번화했죠. 출장소 사거리가요. 그 사거리가 뭐냐면요. 6.25 때는요. 6.25 때는 이 완정역이요. 완정역 독정소 이렇게 와서 지금 독정역에서 완정역으로 해서 이제 우리 앞에 여기 완정역에서 이제 그러 나가면서 이제 지금 또 마전역 생기고 또 이제 저 검단 사거리 그것도 검단역이면 되는데 왜 검단 사거리야? 검단 사거리에는 사거리는 건 벼로거든요. 벼로 명칭을 내붙여요. 그냥 검단역 그리면 되는 거지. 아 과거에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면소재지가 좌정했던 자리요. 또 지금은 또 현재 서치관 얘기가 출장소지만 아 검단 구라 해도 지금 천만 개라 적은 구간이요. 성검단 구라 해도 간이 아닌데 왜 그런 출장소 자리가 지금 점자한 자리인데 아, 검단역 하면 여기를 따리는 거지 무슨 사거리가 별을 붙이냐 말이에요. 그게 나 잘못됐다 따리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그래서 그 출장소 사거리가 좀 많이 지금 변화한 거군요. 아유, 그 검단 사거리에는요. 그 전에 아카시밭 됐어요. 6.25 때는 아카시밭, 아카시. 나무 아카시, 가시. 아카시밭에 됐어요. 우선 집도 됐어요. 그 6.25 때는 그래 우선 거기 또 검문소가 하나 있댔고요. 이제 해병대 검문소가 있댔고. 그리고 그냥 집도 없고 이렇게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디서 등대천 같은 데예요. 그린 데가 이렇게 지금 전 행정청이 앉아 좌정하고 참 그냥 주민들이 지금 그냥 아파트에 뭐에 이제 상업하는 시설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지만서도 과거에는 그냥 아주 거기에 그냥 허전했던 데예요. 아까시밭이고. 거기가 그렇게 제일 많이 발전한 거 변화했군요. 아, 물론 다른 데도 그쵸. 발전이 됐지만 검단 사거리가 그렇게 했던 데예요. 혹시 주변에 어떤 염전이 좀 있었나요, 선생님? 염전은 있죠. 염전이 어디냐면 그거는 저기 왕길리에 왕길동이요. 왕길리 4월 거를 또 금호동 안동포라는 데가 있어요. 금호동 안동포라는 데가 그건 금호동 안동포라는 데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6.25 때 피난민들 광화루에서 교동 광화루에서 김포로 와서 이 검단 거기 해변가에서 정착해가고선 피난민들이 살던 곳이 많은 거예요. 거기. 이 해변에서 사시던 그런 피난민들이 네. 그 안동포에서 네. 그래가서 이제 안동포로에서 검단 안동포로에서 대권면 또 해안지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피난민들이 정착해가서 살면서 거기서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김재춘 국회의원 당시에 맞으면 이제 피난민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해변 간척 사업을 해가고선 그 토지를 분별받아 가지고선 이제 매년 얼마씩 땅값을 이제 보나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선 그 피난민들이 먹고 살며 거기서 온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도 부자 됐어요. 가면 그냥 저 노조까지 그냥 벼터머지에 이렇게 있고 그냥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도 다 살펴보지라니까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인천 시내에 서울 시내에 상업으로다가 도매업자 생활을 하고 이렇다 하는 도매상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부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다 대학교 다 보내고 그냥 집도 덩그러지 짓고 여기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냐면 왜 이렇게 부자가 되냐면 그런 도움도 받고요. 정부의 도움도 받고요. 또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자가 됐냐. 임연치레가 없어요. 먹고 살기에 임연치레 없어요. 여기
이 한국 이 남한 사람들은 막말다가 남의 쓰레기 치려면 쓰레기 치고 화장실 치고 막마다가 막가는 그냥 노동일을 해야 되는데 이 남한 사람들은 이면칠에 친구 눈이 들여 뭐 큰 집 작은 집 눈이 들여 사돈의 눈이 들여 이래서 이런 걸 상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이면치레 안 하고 네, 열심히들 그래요. 일을 그랬기 때문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아이 살아야죠. 그냥 겨울에 가면 그냥 털지 않는 놈은 그냥 배 낯가리가 그냥 이렇게 치세고 그냥 아유 턴 것도 그냥 선물해서 둘러다 쌓아놓고 그냥 그러고 했는데 뭐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참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이 사실상 황해도 옹진서 나오고 한 사람들이 연안연백서 나온 사람들이 와보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네 지역에서 이사 나오기 전에 피난 나오기 전에 농사 짓고 하던 그 땅 토질 관계 또 곡식 생산 관계 이런 걸 보면은 연안연백 벌이 그렇게 좋고 거기서 이렇게 그냥 참나니가 아주 곡식 창고가 되다시피 했는데 여기 오니까는 이건 뭐 틈에 산골 그냥 구석구석 그냥 땅이라고 있고 토박한 놈의 땅이고 농사지목 짓기도 힘든 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우선 그냥 거기서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냥 가을이면은 그냥 석탄이야 석탄 토탄 그냥 그거 그냥 해서 밑덩어리만 말리면은 그냥 그걸 다 밥해 먹고 소주 끓이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게 절절절 방의 끝으로. 근데 우리는 여기 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살기 전에는 연연백이랬다고 그러고. 그게 바로 저 광화 저 교동 건너서 이렇게 보면 그냥 뺀이 보이지 뭐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검단에서 오래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과는 이렇게 다른 검단의 옛 모습들이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이 어려서 혹시 기억하는 산이나 하천, 그다음에 염전, 섬 이런 좀 매립된 부분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면서도 사실 이 왕길리 금호동 안동포래 이런 데가 해변가거든요. 거기가요. 해변가인데 사실상 해변가가 지금 다 그냥 강을 매몰시켜 가고서 지금 그쪽으로다가 그냥 발전이 되고 지금 이 뭐야 저 왕길역이요. 전철 왕길역. 거기도 사실 거기가 그게 전철이 들어가고 오류동이 지금 2호선 종점이 된 데는 건 이건 정말 참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이게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여기요. 거긴 정말 참 아니라 그냥 해변 해물이나 저거고 그 전에 요 고개 바로 할미산 바로 넘어가장 물이 들어왔던 거예요. 물이 들어왔댔어요. 그 속세지 사월 속세지 부락 또 그러리 부락이라 있는데 그 그럴 부락 거기까지 앞에까지 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그렇게 참 그냥 해변이 육지가 돼가고서는 그냥 참 많은 발전이 된 거죠. 네. 마을 근처에 그렇게 황해도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많이 사셨나 봐요. 그럼요. 그럼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공동묘지가 있었나요? 황해도민. 지금도 있어요. 황해도 웅동무지가 말고 아까 왜 우리 집 건너있잖아요. 가다가 인천 소방본부라고 지금 진 건물 학교 문양이 바로 거기 그 골짜기가 황해도 웅동무지예요. 그게요. 황해도서 나온 사람들만 거의 들어가는 데예요. 네.
그게 이제 황해도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생긴 건가 보네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 주변에 또 천주교구 묘지도 있던데. 아유, 천주교 묘지는 더 크죠. 저 맞으면 이제 독정역에서 옆에 이제 고가도 옆에다가 쓰레기 매립지길이 있거든요. 그 쓰레기 매립지길로 동쪽으로 서울 쪽 동쪽으로 나가면서 우측에다가 붙었는데 아유 그거 말고요 크죠. 또 거기 이제 천주교 묘지도 있죠. 또 양우의 묘지도 있죠. 또 천주교 묘에서 또 그 저 뭐야 낙골당도 또 지었죠. 아유 그게 더 먼저 생긴 건가요? 천주교구 묘지가? 네네네. 아니 저기 황해도 묘지가 먼저 생겼죠. 황해도 묘지가 그럼요. 훨씬. 황해도 묘지는 그때는 그저 유교 직후다가 생긴 거예요. 또그 옆에 또 참 개풍군 묘지도 있어요. 개풍군 묘지도 또 황해도 묘지 옆에서 개풍군 묘지도. 하여튼 그 이제 얘기가 나시간 얘기인데 왜 여기가 이 지역이 이 부근이 공동묘지촌이냐 이제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공동묘지촌이냐? 그때 당시에 버리고개 시절이고 먹기 살기 적으니까는 이 인천 지역 외부 사람들이 와서 검단 이쪽에 와서 다듬어 보니까는 거리도 가깝고 또 그렇게 하면 장사도 아니고 공동묘지 쓸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일일이 점령을 한 거예요. 점령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땅 가진 사람들은 배고픈 스름에 참 버리고개 고비를 못 넘고니까 땅값을 조금 더 준다니까 얼른 판게 이게 공동묘지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참나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랬군요. 이번에는 저희 이제 성주희 씨 여기 집성촌하고 제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여기 촬영 장소인 이 제실은 언제 생기게 된 건가요? 2002년도인가요? 2002년도인가? 그렇게 생겼죠. 이평주 할아버지는 여기 몇 대 조신 거예요? 이평조는 제계의 13대조가 되세요. 13대조. 이제 이평주 할아버지께서 이곳에 오시게 된 이유는 혹시 정착하시게 된 여기에? 정착되시게 된 그 사연은 그러니까는 이평조 이제 보두자시거든요. 위자예요, 위자. 보두자신데 이평조 할아버님의 아버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경기도 용인에 계신데요. 용인에서 그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우자신데 큰아드님은 용인이시고 우자는 일루 낙향을 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평하신 우자 할아버님의 아버지가 호조 판서를 지냈어요. 호조 판서를. 그 호조 판서를 지내실 시간은 그때 이제 저 임금 나라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사패지지를 거기 이제 내려 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용인서 이제 사패지 봐서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아버지지니까 마지막 아버지 우리 이평하신 우자 할아버님의 아버님 자자견자는 거기다 모셨고 또 이제 형님도 거기 모셔져 있고 그래서 이제 아우님만 보두자 우자 우리 이평주 할아버님이 일로 자정 낙향을 하신 거죠. 네. 그냥 오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이유 그냥? 아니죠. 이유는 저기죠. 이제 아버님이 이제 호조 판서 하셨고 우리 이제 이
아드님 인류 낙향하신 아버님은 이제 장신교의 부사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벼슬 뭐 큰 벼슬 높은 벼슬은 아주 아니지만 그 장신교의 벼슬을 하셨으니까는 이제 거기서 또 역시 이제 아버님의 이제 사패지지 유산으로다 이르는데 이제 자리 잡게끔 하신 것 같이 이제 맞으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유산으로 이쪽으로 네. 땅을 네. 주신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이제. 그때 시절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그때 그 시절을 보면은 그렇게 됐거든요. 네. 성주 이씨 집성촌 분들이 지금도 여기 마전동에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에이 지금은 다 경인각지로 나가 사시고요. 몇 가구가 안 돼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몇 가구가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다들 떠나시게 된 이유는 또 뭐 직장이나 아니면 그러시죠. 직장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개정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이 우리는 김포골에서 청승망본 각 성씨들이 우리 성씨를 그렇게 뭐 참 모르는 성씨가 없어요. 왜 모르는 성씨가 없냐면은 김포라는 유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조공의 다섯째 아드님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조년 조년 할아버지의 우리가 손이거든요. 근데 조년 할아버지의 형님 끝으로다 넷째 할아버님이 개성유수면 맞으면 직급으로 맞으면 서울특별시장이에요. 개성유수로 나가실 적에 이제 아우님이 형님이 개성유수 나가시니까 배옥 나가신다고 하면서 이 한강 나루에서 이제 배 승선하기 전에 금덩어리를 주워하고서 이제 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그냥 승객이 많은데 거기서 아우가 조년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내가 조년 조짜 할아버지 입향손이에요. 금덩어리를 정됐다는 거예요. 한강에다요. 그러니까는 형님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왜 금덩어리 한강에 물에 던지느냐 하니까는 빈곤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형제가 위에 좋게 이렇게 생활을 해내려는데 이걸 듣고 보니까 금덩어리 놓아 갖는 게 돈덩어리 놓아 갖는 거나 다름없이니 이걸로 인해서 기름을 사고 형제간에 의리가 생활을 갔으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좀 막말하다가 좋은 구실이 아니다 의리를 상하는 자산밖에 안 된다 해서 강물에다 도로 내정됐다는 게 그러니까는 형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네 말이 맞다면서 도로 내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금탄, 투금포, 김포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면서 검단, 마전리, 청마는 우리 또 입향조, 이 보두자 할아버지 입향조에서 나오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왜 산바지라고 그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는 김포가 이제 명칭이 이렇게 했는데 검단은 이 할매산하고 검단 여기 지금 복지회관이라고 있어요. 저 마전역 있는데요. 거기가 보면 이게 산혈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문곡이에요. 문곡. 저기 부평 계양 상성하고 여기 이제 할미산 우리 검단의 산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맥을 이어가고선 청나라 사신들이 계양산성을 걸쳐서 검단의 문곡 산성을 걸쳐서 광화를 해서 교동을 해서 그래서 청나라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인데 그 문을 갖다 실이 지금
서치관 얘기 내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문공역이라고 했으면은 지금 금상첨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100세가 넘는 분들도 몰랐던 거 신약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젊은 현재 손들이라도 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구나 우선 그리고 지역 명칭 유래를 알게 될 텐데 아 이놈의 걸 갖다 시리 무슨 뭐 완정역 저 마전역이라 그리고 그냥 또 우리게는 또 완정역이라고 또 독종역이라고 거기 검단 사고에서 오게 되면은 바로 오게 되면은 검단역이요 그다음에 마전역이 아니라 저기 문공역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명칭은 문공역이 여기는 또 완정역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따지면 청마역이요 또 독종역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명칭을 잃은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도 시조공에 다 큰아들 돌림 다르고 둘째 아들 다르고 해서 한 건데 개떼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는 식으로 다 짓는 것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쉽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도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제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혹시 뭐 선산을 정리하셨다거나 이래서 이 제실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네. 만들어진 이유 또 얘기하면 참 정말 참 기맥힌 얘기죠. 만들어진 얘기는 왜냐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 일대에 우리 성주가 되면 그렇게 참 뭐 눈총 안 받고 그냥 김목은 욕 안 받고 이렇게 살아 내려오고 각 성씨마다 지역에서도 정말 참 우리를 저겨 봤는데 자 그래서 그냥 동서남북다가 명산명지라는 데는 지금 아니가 다 찾아서 선주 할아버지도 쓰다시피 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도 있고 그랬는데 자 느닷없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게 된다니 어떡합니까요? 근데 이장할 자리가 있습니까? 여기 이 땅은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회의를 붙였어요. 회의를 붙이니까는 손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뭐 남들은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방에다가 땅 사서 옮긴다 이장을 한다 또 무슨 뭐 납골 땅을 한다 납골묘를 한다 이제 그리고 별별 참 얘기를 다 서로 나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랬죠. 그거 사실상 말은 손다운 손이요 효성스러운 얘기지만 정당은 효가 지나친 효면은 불효가 된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효가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집 뒤다가 모실 적에도 손들이 불참하고 안 오는 손도 있건데 그 지방에다가 땅 사서 거기다 이장을 모셔놓고 하면은 집 뒤에서도 안 오던 손들이 거기를 올리가 많으며 또 뺑떼밭, 역세밭 풀이 나서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하냐 말이야. 관리를 누가 하냐. 그러면 이건 불효다 말이야. 불효. 그러면 나중에 땅 버리고 할아버지 막마다 웃던 쳐서 번지고서 그냥 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건 불효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납골당 납골면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래 또 그랬어요. 제가요. 내 대에는 못한다. 왜? 납골당 납골묘라는 게 이거 당대에 자기 부모나 할아버님, 형제분이나 내분이나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모신데 뭐 그것도 말 되지만 아니 납골당 납골묘라는 게 이거 방공구대면 이렇게 파고서 거기다가 몇백 기를 모신다는데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왜? 그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성씨거나 시고 아니 막말로 성달른 남의 자부를 데려다가 내 식구 맹매서 살면서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겸상을 못했던 시절이고 또 서치관 얘기가 잠자리를 잔다 하더라도 안방이 있어요, 건방이 있어요, 사랑방이 있는 게 그게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느냐? 다
안방은 안방대로다가 차지해서 생활하는 분이 따르는 거예요. 건방은 건방대로 따르는 거예요. 사랑방은 사랑방대로 움직여서 사는 사람이 따르는 거지. 이거는 그냥 이것저것 구별 없이 위기 없이 한다면은 이거는 막마다 부려도 상부려고 어째 살아서는 그렇게 남들에다가 며느리하고 겸상을 못하고 시선을 맛보던 시절인데 지금은 한 구대에 들어가서 한 입을 다 푸고 자는 격이다, 한 입을 자꾸 덮고 자는 격이다. 그러니까 이건 부려도 상부려짓다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할 때까지는 그래 알아서 아까 보시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뭐라 했냐면은 다들 그런 거죠, 다들. 정말 참 10년 대계를 내다보고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김포 일대 검단님들이 여기저 이거 모실 적에 신주 모실 적에 고유제 지낼 때 다 와서 그냥 제사도 지내고 와서 그랬어요. 와서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손들 가면 그분들이 이런 거예요. 성들남들이. 참 이건 천년 대계를 내다보고 했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서 그리고 정말 참 잘했다고 이건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리고 했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 사람들이요 우리 본을 받아서 다 그렇게 해요. 하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패는 몇 대부터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몇 대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평원 할아버지들 아래 손들도 다 예전 분들 돌아가신 분들 모셨지만 시조공부터도 다 모셨댔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83위가 됐어요. 83위가요. 84위. 그러니까 와서들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암만 저희들 무슨 성씨예요. 저희네 성신들이 이렇게 해본 데가 있고 이렇게 모신 데가 있나요? 어림없죠. 우리도 지금 예전이나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하고 큰 소리만 기침만 하면 서서서 미는 이런 시절 아니에요. 그런 고장 아니에요. 이런 고장들 사람들이 지금 사회론 따지면 내게 무슨 뭐 참 무드런도 있고 내 아래 행렬 아래 형렬도 있고 하지만 와본 사람도 있고 내 얘기만 듣고 산 사람도 있고 하지만서도 이거는 정말 천년대기를 내다봤다는 거예요. 이제 헛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네, 예? 훌륭한 생각을 아유, 하신 것 정말 참.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언제부터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그때 그 해가 음력 저기 윤달 됐어요. 윤달 됐어요. 그래서 그 해부터 본 거죠. 네, 2002년부터 제사를 네, 네. 지내셨군요. 네, 이곳은 그래서 선생님이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터뷰를 잠시 쉬어가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난 지금 저기 저때 향교 서원에 대한 걸 좀 알아보고 싶다 해서 지금 서원 향교에 대한 걸 갖고 왔는데 다음 시간에 그럴 지금부터 거세요? 그럴 김표 거세요. 향교 다음 네, 시간에 그럴 거세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거세요. 잠시 네. 쉬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종백 선생님의 면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인연이 있으셨던 김포 향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김포 향교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왜냐면은 나이 그때 아마 한 21대 때였을까요? 그랬는데 이때나 그때나 저 집안 어른들이요. 이제 집안에 이제 어른들 기고지사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면 미지 않습니까? 어른들이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우저서원 무슨 김포향교인데 무슨 뭐 이제 뭐 제사고 뭐 어떻게 한다고 도대체가 서원이 이게 뭐 하는데 그 정교회 향교회 내가 뭐 하는 데인가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궁금한 차에 한번 이제 가서 찾아가서 이제 문 여다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또요. 그래서
암은 안 열어주죠. 그럼 이제 핑계를 이제 나 이거 참배 왔으니까 열어달라. 이제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가서 참배하고 왔어요. 왔는데 갈산에 평택임 씨 임병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지만서도 그분이 지금 90이 넘어 근 100여 세번 근데요. 그분이 언젠가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런 이제 향교 사원 얘기가 났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뭘 했느냐? 김포향교 장의를 하셨어요, 양반이. 장의를. 내가 그 양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상상이죠.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건 상상이고, 거기를 왔으니 이도 상상이고, 참, 이건 뜻밖에 참 있을 수 없는 얘기 같다 내가 하니까. 아, 정말 왔댔냐고. 가서 참배했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지금 왜 가서 관리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러면 정백이 그러면은 멸을 며칠 날 향교 제사니까는 그때 좀 오갔느냐 그러게요. 그래서 가갔다고. 그래 가서 또 그때는 인원이 적으니까는 집사를 주더라고요. 집사를요. 집사 준다는 게 뭐냐면 그 이제 행사 쪽에 헌관들 이제 제사 지내는데 좌우에서 이제 이렇게 부치게 드리는 게 잔 이렇게 드리고 딸고 뭐 이렇게 향 이렇게 그거 갖다 집사라는 거거든요. 하래길래 뭐 집에서도 가지고 해봤는데 그 뭐 어떡한 뭐냐 했어요. 그래고선 향교를 출입을 했고 출입을 하면서 또 내가 집에서 좀 그렇게 좀 해본 적이 있어 장단이 있어서 이제 어쩐지 뭐 축감도 해서 축감도 오고 집례도 해서 집례도 오고 별걸 다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요. 아유 나 이때가 몇 살 때쯤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한 이제 그때 아마 한 30살 이제 접어들었겠죠 이제요. 그래서 또 이제 김포향교는 그렇지만 또 우조서원이라고 조중봉 선생님 서원이 감정동에 있어요. 김포 감정동에 우조서원이라고. 조중봉 선생님이요. 조중봉 선생님이 누구시냐면은 왜 금산의 700의총에 맞으면 그때나 이때나 맞으면 이제 전시 작전 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참 돌아가신 분들 아니에요? 그분 이제 서원에 가서 이제 또 참 나가면서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집례도 좀 해보고 대학도 읽어보고 이제 그리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또 대포서원이라고 있어요. 대포서원이라고 거기는 어디냐면은 여기서 이제 검단서 이제 양천 양국을 가려면은 해병대 사단 앞이 있어요. 해병대 사단 앞에 보면 거기가 이제 행정리로 맞으면 검단 금곡리라고 해요. 금곡리. 거기에 남원양시 양성지 선생님이라는 분의 서원이 거기 있어요. 그 서원에 가서 또 이제 저기 원장으로다 또 하려길래 원장을 한 10여 년 또 했고요. 그렇게 내려다가 이제 또 이제 김포 향교 유도지부회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유림회인데 유림회를 갖다 시리 지금 유림이라는 거는 예전 과거 조선시대 때 선비를 칭하는 거거든요. 선비요. 선비들이 이제 그 선선연에 대한 숙모 정신으로다가 이제 제사 모시고는 그런 용을 갖다 이제 하는데 그 선비는 건데 그 선비라면은 그때 시절은 선비가 들어맞는 얘기지만
지금 시절에 선비 하면 유림 하면 좀 조금 좀 저거니까는 유림 선비의 후학을 배우는 사람 단체다. 이래가고선 유도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유도회. 그게 유도회에 유림회를 갖다 그렇게 용어를 바꿔 쓰는 거예요. 어는 사실 따지자면 유림이에요. 유림인데 유도회. 그러니까 지금 현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니 지금 늙은이들이 무슨 뭐 유도를 지금 한다고 이런 말도 해요. 안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유도라는 건 뭐냐면 예전 선비들의 후학 선비의 유교 교육을 받는 후학생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회 이런 거예요. 그 유도회 갖다 이제 간단히 또 이제 알기 쉽게 하느라고 그냥 유림회인데 유림회장을 또 이제 또 10여 년 또 받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럭저럭 그냥 이렇게 그냥 조금 좀 눈동냥을 한 거죠. 눈동냥을 한 거죠. 그렇게 긴 시간을 네, 또 네, 네, 이런 좋은 위치에서 눈동냥을 그래서 한 겁니다. 그 김포 향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소원부터 해 이제 이게 올라가는데 소원부터 얘기를 하죠. 소원부터 얘기하자면 소원은 조선 시대 때 이제 조선 팔도 각 고을에 이제 김포면 김포골이니까 그러니까 김포골에 이제 참 어느 선현께서 이제 정말 참 공신 있는 선인이 그 지역에다가 사후를 짓고요. 맞으면 제시를 이제 짓고 공신 있는 분의 제시를 짓고 거기서 후생들 사림 지금은 유림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는 또 사림에서 사림들을 갖다 시리 데려다가 짓고 그러면 서당 훈장 노릇을 하는 게 서당 문양 이제 유생들 많고서 이제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인성교육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1차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향교에 가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향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선 또 합격이 되고 하면은 1차적으로 성균관으로 가는 거예요. 성균관에서 또 공부를 해서 하면은 근데 이 소원이나 향교는 막말다가 뭐 반장을 가지 않고서 그냥 인성교육 사람을 만드냐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 성균관은 또 그게 아니에요. 성균관은 이게 이렇게 오송이 이게 못이었으면 일다 그냥 건물이 그냥 큰 건물에다 그냥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불 때는 아버지가 있고요. 뒤에 보면 굴도 이렇게 그냥 있고요. 그런 게 쭉 있어요. 그것도 성균관은 반장을 가려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냥 대단한 놈을 그냥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거기서도 또 뭐 또 특이하냐면은 지금 학생들은 출석부가 있어서 오면은 첫째 시간 선생님이 아무개가 왔냐? 왔다. 안 와서 각계 동그라미 쳤잖아요. 성균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유생 식당이 있어가고선 그 벌써 이제 점심을 먹을 적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게 왜 했냐? 이때나 그때나 공부를 안 하고선 탈출하고 나가서 놀고 뛰어놀고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 출석부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래 가고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가고선 등과 급제를 해서 합격이 되면은
공조판서 나가라, 이조판서 나가라, 형조판서 나가라, 호조판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등과급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양반을 아까 호조판서 아까 내가 했죠. 그래야지 너 여기 이 지역에 가서 유생들 공부 가르치고 선년 네 맞으면 네 평생에 여기서 살다가 저거 해라 이제 그거거든. 그게 호조 그게 저기 저기거든요. 저기 지금 내가 뭐라 했나 그걸 내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서원을 이제 등과급제해서 서원을 이제 4페이지로 내리면은 이 평민은 그냥 자정에 자기 뭐 할아버지고 부모고 제사 모시지 않습니까요? 서원을 이걸 짓는 거는 나도 서원 원장을 했지만서도 그 지역에다가 공신 있는 선비가 죽었을 적에는 거기다 제시를 짓고선 불천지위 영구적으로다가 보존해라. 윙지지도 말고 뜯지도 말고 여기서 영구적인 할아버지 봉사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 입을 자 윙길천자 불천지위예요. 그래서 우리네는 제사를 지내면 막말다가 무슨 뭐 자정되면은 지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요? 이 불천주의는 어떻게 하냐면은 새벽 4시에 인개소리가 나기 전에 지내라 이거예요. 인개소리 나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본을 받고 그걸 따른 게 뭐냐면은 평민이 돌아가시면은 대상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대상 지날 적에 뭘 하느냐면은 새벽 4시쯤 돼서 거상복 다 벗어태버리고 목욕 정개하고선 인개소리 나기 전에 그때 정식으로 지내는 게 그때부터 기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민의 기고가 그걸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불천주의인데 천성만번 원우승씨고 불천주의를 군주 임금한테 하명을 받았다면 정말 안개라죠. 경사죠. 어디서 이게 임금이 꿈쩍 못하게끔 그 지역 유생들이 지내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그런 경사가 있습니까요? 에? 대단한 거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김포 향교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하신 거예요? 아마 거기서 김포 향교에서도 아마 거기서도 한 10여 년 아마 했을 거요. 그 날짜를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10여 년 네. 활동하시면서 네. 좀 보람 있었던 일들 같은 게 있을까요? 보람 있었던 일은 사실 그렇습니다요. 이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 마지막 후배라고 할까 뭐 초보 유생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조금 너무 무리한 짓거리라서 내가 그걸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왜냐면 사실상 그 전에 향교나 서원 출입을 감히 아무나 문전에 발을 못 들여놨던 겁니다요. 천만부동이죠. 어딜 발을 들여놔요.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서도 지금 현재도 8, 90살 된 분들이 장이 되는 게 뭐냐면 거기 임원 맞으면 임원이거든요. 예? 아까 임원이 이제 집산으로 또 오고 뭐 또 오고 이러는 거죠. 그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그 8, 90살 되도록 검은 진짜 찍찍찍 되면서 그 문턱이 달토록 넘어다들고 했는데 이 양반들 헌관도 시키고 해서 내보내고 전교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교를 맞으면
공립학교 교장이에요. 서원은 사립이요, 향교는 공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사립학교 교장, 향교는 공립학교 교장이에요. 예. 그러는데 이놈들이 지금 아주 젊은 놈들 세상이라고 저희들 쓰고 있다면서 저희들이 허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이 양반들 고무신 짝 찍찍고 그러면서 문턱이 달도 넘어들었는데 이 양반들 헌관을 한번 시키고 정견 한번 시켜줘서 나가시게 하지 않냐. 그래야 후배들도 떡떡하고 또 나가는 사람들 기분 좋고 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젊은 놈들이 그냥 제 세상이라고 저희들이 허갔다고 찍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맞지 않아서 내가 민들을 그냥 맞게 그냥 야단을 치고 그냥 그냥 금태기들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이만은 안내장도 안 보내. 보내든지 말든지 니까님들한테 내가 이제 얘기할 거 뭐 네. 지금 그래요. 그래 우선 이제 서원은 맞으면 사립학교 교장이요, 향교는 공립학교 교장이요, 성균관은 막마다 우리 이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막마다 고등교육기관 최고 고등교육 인성교육 고등교육기관 아닙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정말 참 발도 못 들여놓고 감히 관장 성균관장 너무나도 못 보죠. 그러는 걸 사실상 지가 이제 3년 되나 이제 부관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기는 관장이라면은 서직한 얘기가 그 전으로 따지면은 2분관이나 되는 거예요. 2분관이나. 네. 그 대포서원 원장은 네. 좀 설명드릴 향교하고 서원이 그럼 그렇게 다른 거네요? 그럼요. 서원... 예. 그러니까 맞으면 이제 서원은 개인의 학교 사립학교고 저기 향교는 공립학교고. 네. 예. 대포서원 이름이 원래 그 대포천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거기가 맞으면 이제 대학권면 양천면에서 이제 저기 남쪽에다가 이제 맞으면 한해 바다 그게 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래해가고서 이제 큰 산이 있어서 그 산줄기하고 이제 저기 해변하고 따져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포라 이렇게 이제 지었다고 있더라고요. 그 대포천이 흐른 그 주변에 넓은 그 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아유, 그럼요. 그게 다 지금 그냥 막말다 뭐 이렇게 간척 사업이죠. 간척 사업을 하고서 그냥 다 논이 그냥 지금 그냥 그런 데가 지금 아유 무슨 단지인가 그런 뭐 단지가 생겼어요 지금요. 공업단지. 그때 그게 황포 방죽인가? 네네네네네네네네. 그래서 대포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혹시 그 황포 방죽 이런 데도 가보셨었어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보긴 했죠. 왜 봤냐면은 이 눌제 선생님 그 대포 서원의 운영답을 이제 남원양신에서 그 할아버지 그 서원부터 하게끔 이제 더 땅이 있댔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 얘기 나셨으니까 참 얘기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경작을 주고 안 주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땅이냐고 돌아보냐고 그래 한번 발 디고 가봤댔어요. 네. 가봤댔어요. 혹시 이제 대포서원 요즘 그 근처에는 하군 산업단지가 지금 맞죠? 이제 학원 산업단지 맞아요. 네. 이제 그게 아주 지금 아주 어마어마해요. 네. 무슨 뭐 아주 그냥 서울 종로나 딱 똑같았습니다. 그냥. 아유 별거 다 좋았어요. 그런 대포서원 근처에 이렇게 생겼는데, 네, 그 하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뭐 대포 서원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나요? 그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학군 산업단지 같이 이런 큰 단지가 조성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셔요? 그래서 이게 좋긴 좋지만요. 산업단지에 들어서 좋긴 좋지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방면에 이 어느 곳 간에 문화재가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재가 죽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나셨으니까 얘기인데 대포서원 원정하면서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가 있었어요. 김문수가. 그러니까 김문수가 아마 한 앞으로 지나간 걸로 따지면 한 6, 7년 정도 될까 했는데 광주 설봉서원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경기도 일대 원장들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얘기가 나시간 얘기지만 김문수하고 또 교육부장이래나 뭐 하고 왔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원장 이제 들어봐라고. 그 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서원군 입으려서 그 선현을 모시라고 한 건물인데 왜 막말다가 개봉을 하시고서 문을 잠가 놓느냐 이제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니 마땅치 않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 너 지사면 지사지 네가 뭐 알고 얘기냐서 그냥 화딱지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말이야. 저 지사님 서원이나 형과 그저 그냥 막마다가 숲속에 나무 속에 베개 있습니까? 저 있습니까? 지금 어디 어느 곳하고 지금 개발관들다가 서원향교가 도심지에 지금 심어 있는 건 다는 없습니다 말이야. 근데 개문 안 우선 저 한문 하고 개문을 열지 않고서 한문 닫아 놓는다. 아니 열어놓으면은 그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텐데 사람이 움직이는 일도 벌어지지만 막말로다가 그냥 쓰레기란 쓰레기 발로 먹어도 다 갖다 버리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저런 거 알아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막마다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관리들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지사님 전국 서원이나 향교에 그러면 인력을 배치해서 막마다가 노임을 주고 살아도 사람 두게끔 관리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않니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지 않냐. 왔다잖아요. 그랬어요. 그냥 그 산업단지 조성될 때 대포서원 분들은 이렇게 반대는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나 관둔 후에 그 짓을 하니까는 모르죠 이제요. 학군 산업단지가 언제 조성됐는지는 혹시 아세요? 아이고 나 관둔 후에 해서요. 그건 네. 잘 여기에요. 그 검단 유림 지회장이셨는데요. 네네네. 네, 그 지회장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지회장에서요. 이제 저기 내가 그걸 비워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한번 이제 이걸 보시라고요. 이게 사실상 지나간 과거지사 이래서나 한번 참 이걸 얘기가 꺼려야 되고 비워보는 거지. 누가 지금 이런 거 하나 알아보고 있는 사람 뭐 솔직히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정말 네 개를 따져서는 잘 됐다는 그렇게 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예? 누가 알아준 사람 없고 이런 거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달맞이 행사에 달맞이 행사가 뭐예요? 정월 보름에 이제 그때 달맞이 행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왜 집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저기 집을 대신 이제 저기 벽에 단을 맹들어서 어다가 이제 소원 성취를 빌었어요. 이제 그거예요, 그거. 이게 다 그거예요, 그거.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네, 다 이거
이제 다 일일이 저건 못하고 이제 저기나 저 그림이나 보시라고 그림이나. 선생님 보여주세요. 네? 아니 이거 다 저거 써놓고 이건 저 검단 동사무소에서 내가 저기 저 한자 아이들 저 학생들 한자 교육 시키고 한 거고 이거는 이건 이제 내가 이제 저 글씨 글리다가 풀어서 내가 이제 이건 저기 말 낸다는 거고. 네. 선생님 글씨가 네.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기냐 뭐. 글씨를 정말 잘 쓰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아우, 이렇게 글씨가 정말 이렇게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잘 쓰셨어요. 얘는 재이고 얘는 용이며 이니 지리면 얘는 문이니 예절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기법이며 사람이 서로 소중히 여겨 사랑으로 헤아리고 더불어 삶을 영위하여 사는 법도입니다. 네. 또한 윤리도덕이 이해를 통하여 형체를 드러내고 실현되는 것이니 예절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이 시대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는 인륜의 시작이며 백행의 근본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온다. 선생님 이런 것들을 또 동사무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언불중이면 불여불연이고 이런 불중이면 천허무용이니라. 말이 이지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고 한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번군경봉 노인원이라 그대에게 권하오니 늙은 사람의 말을 공경하여 받들라는 말입니다. 도덕인의도 비례불성이며 교훈 정석도 비례불성이다. 도덕과 인의도 예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교화를 세워 백성을 가르치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도 예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으니라. 네, 선생님. 더 많이 듣고 싶은데 또 저희가 시간이 있어서 네. 네.
선생님 이제 성균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또 네. 이거는 네. 네. 현재 그 성균관 부관장을 하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성균관 부관장을 하시게 된 건가요? 성균관 부관장을요. 이 성균관 부관장을 사실 이때나 그때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턱에 발디도 놓는 데는 게 감히 사실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지금 암만 세월이 지금 변화되고 뭐 참 넘나든다 하지만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막 그냥 드나들고 얻지 못합니다요. 근데 이제 성균관에 이제 그 뭐 중력되는 분이 네. 나의 이제 그 저길 다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알고 있었댔는지 그 정백 씨 한번 이번에 부관장 좀 해보라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내가 골고루 서시간 얘기가 향교로 해서 서원으로 해서 유도의 지부장으로 뭐 정말 참나게라 무슨 뭐 예전 과거 급제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남자로서 한번 해보겠다는 건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성균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까지가 배시 한번 내는 거죠. 뭘. 그래서 사실 부관장 된 거예요. 됐는데 이것도 또 마음도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인천관에 행정이 지금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관에서 이제 뽑힌 건데 광학과장 들어가요. 광학과장 인천 관대타 지원교들의 추천이 들어가야 돼요. 전교들이에요. 전교들의 추천이 들어가야 돼요. 네. 이런 분을 이렇게 해서 추천합니다. 하는 저기 들어가야 돼요. 그냥 붙었대고 뭐 아무나 뭐 그렇게 이렇게 경이 아니라 그러게요. 그런 추천을 받아서 그렇죠. 들어가신 그러면요. 거군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 저 바깥에 보면 붙였어요. 이제 사진 옆에 보면 임명장부터 붙였잖아요. 그렇게 했답니다. 아유 참 정말 참. 아유. 선생님 검단의 변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점과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긍정적인 말 아까 글쎄 내가 얘기했지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어둠컴컴 도깨비 촌이 지금 밤낮으로 불이 번쩍대고 불바다가 됐는데 그거는 뭐냐? 예전 고대 시절 그 어른들이 못 잡숫고 못 입고 못 보고 버릿고개를 넘기라고 가진 모진 고생을 다 하셔서 지금 참 돌아가시 전이라도 문화적인 생활을 좀 해보다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이게 발전을 시키는 건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고 그렇게 발전된 건 보면 좋은데 그러면 그 대신에 발전이 되고 문화적인 생활을 되는 동시에 사람이 위계 질서가 있고 아래의 상하가 있고 해야 되는데 이건 예의도 몰라요. 도덕도 없는 나라가 돼요. 그냥 지금 사람이 수축이다 몰려서 사는 이런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생활을 참 하지만서도 한편으로다가는 사람이 사람의 존재 못 받고 사니 아쉽다 이겁니다. 아쉽다 이겁니다. 이제 서구에서 검단 구로 분구가 될 예정인데요.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서치건 얘기가 그렇습니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단이 지금 이제 사실 출장소다가 지금 일을 보고 있는데 현재 출장소지만 출장소 건물이 사실 서구 검단 독립 청사나 독립 청사나 똑같은 사실
청사죠. 그래서 그런 기자도 검단에 그런 저기를 해준다 해서 독립구를 맹기준다 해서 사실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지만서도 이제 그 방면에 잘 신중히 운영을 해야죠. 운영을 해서 그러한 대가성을 사람의 도리를 갖춰서 해야 보람이 있고 한 건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사람이 수출을 무린다면 이건 큰 문제죠. 큰 문제죠. 예. 네. 그 95년도에 그 검단이 서구로 편입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마음이 좋았댔죠. 마음이 아, 좋았댔는데. 좋으셨어요? 왜요? 인천으로 오시는 게요? 좋았댔죠. 그랬는데 지금 참 아유. 아, 선생님은 그때 인천으로 편입될 당시에 좋으셨어요? 그렇게 막마다 도깨비천이 인천에 대시간 좋기가 좋죠. 그런 어떤 발전의 기대감 때문에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시죠. 네. 내가 무슨 뭐 겉에서 뭐 청장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뭐 동장을 하겠어요. 한 가지 그저 우리 지역 발전이 되니까는 그저 그런 그 기대감 참 생각보다 좋은 거죠. 네. 아유 참. 그럼 선생님 검단은 선생님한테 어떤 곳이에요? 선생님? 어떤 곳은 뭐 나를 내가 이 지역에서 탄생하고 이렇게 해서 참 83세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지역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사니까는 더 말할 거 없죠. 참 좋은 얘기죠. 뭐. 자 이제 그렇게 되시게 이제 이것 좀 한번 좀 보시라고요. 네. 네, 좀 보시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보름날 정월 보름날이요. 네. 보름날 이제 기원 축제 한 거예요. 기원 축제. 단군 기원 4341년 세차 무자 1월 정축삭 15일 신묘 이제 여기 이제 누구 안무개가 이제 흥건했죠. 안무개 이제 감소고 이런 거예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주민 천지권명 원림봉선 대세 12간지 무자 정월망일 현등 택선 검단 유림 가만사성 만수무강 세모월령 소망 길룬 영영월림 기보하집 건천지령 만리낙지 수둔순배 예단 봉송망지 기원 곤지지영 택지 운득 소원 성취 기원 발수 근위 정작 서수 공신 주가포 고유 건고 근고 대한민국 남북 통일 소망 기원망 대한민국 신정부 만백성 부귀영화 기원망 검단지역 행정청 주민화합 기원망 검단지역 고대 선현
근대 인사 타계 명보 기원수 검단 주민 연중 사방 무일사 기원망 검단 주민 가화만 사성 기원수 검단 주민 만수무강 기원수 검단 주민 농사 기원수 검단 농협 발전 만금수 기원망 검단 유림 지원 연중 강령 기원수 검단 유림의 발전 무궁 무진 기원망 천령 우순 풍조 기원망 지영 택지 기보 기원망 검단 지역 인재 연년 배출 기원수 검단 지역 상급 학교 연년 합격 기원망. 네, 선생님이 거의 이제 저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아신 것 같아요. 검단에 대해서 이런 귀한 기원을 축제하는 그런 이런 글을 읽어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이종백 선생님의 2회차 면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면서 요거 하나 더좀 저 끝나고 해주셔도 되는데. 네? 아니 요거 한번 여기 한 번 더 담고 싶으신 거죠? 이거 이제 유림이 되면 유림인데 맞아요. 유림은 생활 본체란 말씀이에요. 네. 유림은 본체가 있다. 생은 선연의 의지성에 서 있다. 유림은 승고 정신이 있다. 생은 공문의 의지로 생활하자. 유림은 선의 속에 중이 있다. 생은 공정 사상의 의지로 인생 졸련하자. 이게 이제 유림 정신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이종백 선생님 2회차 면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 이종백 선생님의 2차 면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